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은식입니다. 기업의 경영 혁신과 관련된 본랩에서 운영 중인 전체 학습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에서 경영을 혁신한다 이런 표현은요, 활동을 통해서 경영 상황이 좋아지도록 크게 노력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영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성적표죠,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가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랩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학습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영혁신 운영 과정입니다. 경영혁신을 추진하려면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될 기본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편향된 방식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플랜2 C의 과정으로 워크아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과제 선정 과정입니다. 과제 수행이 이제 재무제표의 성과로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또 그 방안을 토대로 해서요, 재무과제, 또 비재무과제, 그리고 준재무과제라고 하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또 유형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각 어떻게 우리가 도출하고 또 그를 가지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과제 선정 과정 중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담고 있겠습니다. 자, 과제가 수행이 되면요,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인 효과로 이제 평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제든 비재무과제든 준재무과제든 금전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통일화시켜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산 사항들까지도 하나하나 다루고 있다는 점, 따라서 재무효과 전문가 수준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려면 각각의 인력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또 보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철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식의 사전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사전학습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법과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경영혁신 운영 과정입니다. 대상은 당연히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의 이제 임원들이 대상이 되겠죠. 또는 혁신 추진 부서의 이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운영 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과제 수행 기간 동안 꼭 점검해야 될 사항들, 지침, 또 기획, 이런 내용들을요, 플랜2 C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플랜은 전체적으로 경영실은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 2는 기획된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또 마무리가 있어야 되겠죠. C에서는 그 마무리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워크아웃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 플랜2 C라고 하는 각각의 단계에 포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트를 이용해서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고요. 이 결과는 그대로 이제 대표이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사항을 미리 또 공지를 해서 내용이 좀 더 진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운영편이고요. 관련된 템플릿은 저희 PS랩 게시판이나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은 이제 전체 2일차입니다. 그래서 플랜2 C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워크아웃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운영과정 계획도인데요,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대외적인 어떤 환경이 있겠죠. 그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시스템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관리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죠. 조금 더 구체성을 띠는 그런 표현을 쓴다면, 사람은 이제 인지를 통해서 태도, 역량, 행동까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기업의 이제 성과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경영혁신에 관련된 또 활동들이 있습니다. 활동이라는 건 이제 과제의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되는데, 그런 과제 도출을 통해서 성과가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반적인 인프라는 또 어떻게 운영되고 지원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학습 과정에 포함돼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제 선정 과정입니다. 과제라고 하는 이제 부문별, 특히 이제 사업부죠. 사업부의 임직원들이 본 내용을 이제 철저하게 숙지를 해야 되겠죠.
또 전체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경영혁신 추진 담당자, 또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MBB 이런 분들이 과제 선정 과정의 학습 과정의 대상자가 되겠고요. 특징은 이제 재무제표 접근법, 또 PFM의 접근법 이렇게 나눠서요. 재무제표는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과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PFM에는 이제 비재무 과제죠. 돈은 안 되지만 체질을 높여주는 그런 과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시라 그러죠. 누락되거나 어떤 중복되지 않도록 과제들이 전체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과제 선정편이고요. 또 역시 관련된 템플릿 등은 저희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선정 과정은 2일차로 진행이 됩니다. 1일차는 이제 과제 선정 개요, 또 기존의 방법 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또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뀌어진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또 제시하는데 거기에 이제 재무제표 접근법, 또 PFM 접근법을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 과제 선정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추정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회계연도죠. 연말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뭐가 반영이 돼야 돼요. 좋아져야 됩니다. 뭐 그러려면 정확하게 그것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그 추정 재무제표가 이제 필요한 거죠. 돈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돈의 관점으로 우리가 정리될 수가 있고 둘 간의 상관관계를 또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을 먼저 합니다.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요. 또 경영 분석을 합니다. 경영 분석은 이제 BS 구조 개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을 하는데 재무제표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분석은 이제 비율 분석, 뒤평 분석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밸런스 시트 대처제표죠. 그것이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이제 과제 발굴이 또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뭐 재고라든가 아니면 부채 비율 뭐 이런 거시적인 밸런스 시트 관점에서의 조율이 필요한 과제들이 발굴이 되겠죠. 전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로 수행이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부문별로는 조직별로 이제 지표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비율 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올려주면 결과적으로는 손익계산서가 좋아지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표의 현수준과 추정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현수준과 목표들이 나올 거고요. 자, 그를 토대로 해서 그 갭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별 과제들이 이제 발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별로 각각 뭐 챔피언 과제나 벨트별 과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무 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라 그러면 비재무 과제에는 또 프로세스 FMEA 접근법을 이용해서 또 워크샵이라는 통일된 방식을 통해서 과제들이 발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학습 과정 중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과제가 수행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재무제표에 또 반영되는 이런 또 전체적인 사이클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FA 재무분석 전문가, Financial Effect Analyst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전문성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무평가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 혁신사무국 담당자나 MBB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본 과정은. 특징으로는 효과평가에 시각화입니다.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과제들이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재무평가를 필요로 하는 과제들, 비재무평가를 필요로 하는 과제들 이런 것들을 비중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무평가의 과제가 좀 적고 비재무 과제의 어떤 빈도가 높게 보이는 이런 형태라 그러면 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조금 더 토론회 또는 협의에 그런 효율성을 좀 높여주는 이런 방식을 제시를 하고요. 또 모든 과제는 이제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비재무 과제 역시도 금전적으로 돈의 관점에서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는 통합적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한다는 거죠. 또 과제 선정이라고 하는 앞서 진행된 내용과 연계해서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내용, 그러니까 재무평가, 재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 선정과 그리고 수행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또 제시를 하나의 방식으로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겠습니다. 교재에는 FEA 평가편을 이용을 하고요. 역시
관련된 템플릿 또는 자료들은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은 이제 3일차 과정입니다. 그래서 1일차는 금전적 효과 평가, 또 재무 효과 평가, 뭐 이런 돈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 2일차까지 이루어지고요. 3일차는 준재무 성과, COPQ, R&D. 구체적으로 돈도 아니고 체질 개선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으로서 이제 평가가 가능한 그런 유형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완전히 돈으로서 이제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유형들은 이제 체질 개선이라고 그러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어떤 그 과제 유형들은 금전적인 화폐적 가치로서 평가하는 통합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겠습니다. 방금 어떤 시각화를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재무성과에 이루어지는 과제들, 또 준재무성과에 이루어지는 과제들, 또 체질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과제들, 이런 것들이 빈도별로 또 재무 어떤 성과의 규모별로 이렇게 3차원 공간상의 타점이 되는 거죠.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의 과제를 지금 뽑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정량화시켜서 시각화시킬 것인지의 내용을 본 학습 과정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과제 시작과 수행, 완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시작할 때와 완료했을 때 그 갭, 그것은 이제 화폐로 산정을 하는 하나하나의 유형별로 산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의 어떤 그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면 상당한 어떤 전문적 능력을 또 확보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인증 과정입니다. 벨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이 물론 참석을 해야 되고요. 문제 해결과 각종 기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직원. 단순히 우리가 인증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육 과정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실질적인 내용 연계시켜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의 경험을, 간접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 인증 과정 이 프로그램은 5일차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상당히 길죠.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 학습 내용들, 통계의 내용들을 7가지의 핵심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다시 리뷰가 이루어지고요. 또 주관식 문항풀이, 객관식 문항풀이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한 어떤 역량을 좀 높여주는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은 통계 기법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로 전체 통계 내용을 압축을 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또 문제를 풀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되고요. 주로 이제 통계에 치중된 내용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관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통계에 치중된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과 균형을 좀 맞춰가는 이런 방식으로 학습 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정선적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내용에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첫 2일 동안은 사전 학습을 통해서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500여 개 이상의 기출문제가 풀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랩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중요한 경영性관련된 학습 과정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과정별로 인터넷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장기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